과학기술과 생명윤리. 맞닿을 수 없어 보이는 두 분야의 대립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왔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세계 곳곳에선 난치병 연구란 미명 아래 생명의 존엄성마저 거스르는 연구들이 이어졌고, 교회는 생명의 복음 같은 회칙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제시해왔다. 한국 교회 또한 이런 가르침의 근거에 생명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과학계에서도 생명을 거스르는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서울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사람의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교회는 연구 초기부터 이를 경계하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 파괴와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고,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계는 교회의 이런 가르침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생명 수호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확고했다. 국민 영웅으로까지 떠올랐던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일단락됐고, 교회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재천명했다. 한국교회는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문화 확산에 나섰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생명은 아무리 작고 약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도 도구와 조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인간 생명을 파괴하고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는 죽음의 문화와 생명 경시 풍조가 번져 있고, 줄기세포 연구 관련 논란 또한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005년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런 환호가 있었지만 이후 황우석 박사 연구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당시 이 인간의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뜨거웠고, 당시 교회는 이걸 반대했다는 이유로 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2004년 그 2월부터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부각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가 이제 황우석 교수와 또 서울대 문모 교수의 업적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던 그 월모트 교수와 함께 또 루게릭병을 고치는 그런 또 연구소를 공동 연구를 하겠다고 하고, 아무튼 2004년도에 그 시사주간지 그 타임지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고, 황 교수가.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그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해서 하다가 이제는 만병을 통치할, 특히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는 영웅으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사실은 주교회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미 성명서를 냈는데 그냥 그 영웅적인 어떤 그 붐을 타고 그냥 묻혀버렸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각 성당의 신부님들이 이제 강론을 통해서 신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강론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서울교구의 성명서인 것처럼 와전이 되면서 보도가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된 겁니다. 귀추가 주목이 됐고, 그때 이제 황 교수는 그 정진석 대주교님과 면담을 요청해서 아마 6월 15일인가 뭐 며칠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만났나요? 만났죠.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제 강력한 그 대립 양상은 아니고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당시 이제 교회에서 이걸 많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이유가 여성의 난자를 이용해서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연구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교회에서는 착상된 배아 자체가 생명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힘없는 배아를 희생시키면서 힘 있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이런 사상 내지는 교리에서 우리는 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배아줄기 세포 연구 과정에서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그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아를 채취하는 과정 중에 배아란을 유도하는 이제 호르몬제를 사용하게 되고 또 호르몬제를 사용해서 나온 이제 난자를 복강경을 통해서 채집하고 하다 보면은 그 여성들한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채취된 난자들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또는 그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제 연구에 활용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난자를 활용해서 하는 배아줄기 연구는 대단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진짜 복제 인간이 나오는 게 아닐까. 조금만 미래에 복제 인간이 나오고 또 계속 영화에서나 보던 게 현실이 되니까 좀 약간 두려운 면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러다가 내가 류근지 2. 네. 류근지의 류근지.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제가 힘든 건 얘가 하고 저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장난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미래에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명이 된다면 좀 두려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난치성 질환 환자에 있어서 세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자 할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성체줄기 세포가 대안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예. 배아줄기 세포는 굉장히 분열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성체줄기 세포는 분열 능력은 조금 떨어져요. 근데 안정성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더디지만은 다른 문제, 즉 다른 부작용이 없는 쪽의 안정성 입장에서 성체줄기 세포가 훨씬 우월하다. 왜냐하면은 배아줄기 세포는 분열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는 다른 세포로 또 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형종이라 그래요. 이제 원천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복제, 인간 복제라는 이슈로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똑같은 류근지 씨가 아닐 수가 있고 다른 기형을 가진 괴물이 나올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엄청난 저거를 가지고 있는 리스키한 그런 저거죠. 그래서 학계에서의 그런 안정성 입장, 즉 환자의 치료를 해서 안정성 입장에서 볼 때는 성체줄기 세포가 훨씬 더 안전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어쨌든 획기적이어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무척 크게 환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모든 게 조작이다라고 드러났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교회가 왜 앞장서서 꺾고 있느냐 하면서 정말 비난이 폭주했었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였어요? 서울대교구 홈페이지에 그 비난의 폭격이 정말 난타를 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기억. 예? 이 교회가 또 이게 그냥 교리를 앞세워가지고 명분 없이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해는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난치병에 걸려 있고 내가 난치병 당사자인데. 이거 고치는 방법이 있다는데. 있다는데. 왜 막느냐. 왜 막느냐. 그리고 좀만 기다리면 또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데 우리가 이걸 치고 나가서 젓가락 기술 뭐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치고 나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 등등. 그리고 황 교수의 연구가 생명을 살리는 건데 대안도 없이 이렇게 반대하느냐 뭐 등등. 아무튼 굉장히 그 강한 그 반대를 많이 받았고 특히 나는 천주교 신자인데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앞으로 냉담하겠다. 뭐 신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그럼요. 정도였다는 굉장히 많이 공격을 많이 받았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정진석 대주교님 이게 이제 뭐 교회의 가르침이지만 저 대주교님께서 배아도 엄연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죽이는 거는 분명한 살인 행위다 하는 용어가 그 강론 지침에 섞여 있었습니다. 고스란히 이 문장이. 예. 그래가지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살인 행위란 말이냐 이제 뭐 아무튼 배아라는 극히 힘없는 인간 생명체의 희생을 통해서 힘 있는 기존 인간 생명체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 생명 존엄성에 대한 연민이고요. 네. 이걸 좀 더 확장하면은 많은 생명체들에 대한 그 생명 경시 풍조, 그러니까 죽이는 풍조보다는 살리는 풍조로 가자. 그래서 그 해에 2005년 12월쯤인가요? 아마 그 김수환 주의경님께서 생명 경시 풍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그 MBC PD 수첩에 그게 나오고 이럴 때 속으로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기를 세계 앞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아주 비가만 마음에 아주 부끄러운 일이.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서 뭔가 이 과학적인 어떤 논리 비약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환상을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내가 좀 위가 안 좋아. 그러면 위를 새 위로 바꿔볼까? 그러면 나를 복제한 다음 깨끗한 새 위를 씌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간단하게 사고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톨릭 의대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런 어떤 우리 교회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한 것과 더불어서 과학적인 어떤 대안, 과학적인 논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체줄기 세포를 활용한 연구도 이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한 연구에 버금가는 그런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어떤 과학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쭉 체계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황우석 박사 사태를 통해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또 과학의 발전과 교회의 가치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런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교회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